자, 삼성전자 보시면요. 자, 오늘 오전에 시작하니까 어제 미국장이 어떻게 됐어요?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예. 좀 혼조세였어요. 자, 미국장을 보면은 요렇게 봐봐요. 미국장이 반도체 지수는 요렇게 떨어졌어요. 그죠? 떨어지고 그다음에 요 나스닥 지수는 또 떨어졌다가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요렇게 아래 꼬리를 달고 반등을 줬거든요. 요렇게 아래 꼬리를 달고 떨어졌다 이렇게 꼬리를 달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우 지수는 또 양봉이에요. 올랐어요. 또 거꾸로.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는 그 같은 방향이긴 같은 방향이지만은 이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스닥, 다우 지수, S&P 500,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다 이제 조금씩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 국내 시장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혼조세를 보이고 있고 조금 어쨌든 좀 찜찜해. 그러니까 월요일 아침이니까 어떻게 해요? 냅다 던져요. 아이고 이거 떨어지겠구나 이번 주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냅다 던지는 애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확 던지더라고. 그래서 이 보면은 분 차트로 보면요. 예, 분 차트로 보면은 요게 삼성전자 아침의 모습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시가가 플러스로 출발하니까 단 3분 만에 이렇게 빠집니다. 쭉 하고 다 빠져요. 예. 어제 금요일 날에 저가를 깨고 그냥 빠져버립니다. 오, 그래서 빠졌는데 싹 빠지다가 10시부터 올라가기 시작해요. 10시부터 올라가서 아래 꼬리를 달고 오늘 시가를 돌파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어제 가격보다도 더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금요일 날 가격보다도 더 올라가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다행히 아래 꼬리를 달고 끝나면서 전일 종가보다는 한우가 올라서 끝났다.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떨어지면은 밑에서 받는 세력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금요일날 요렇게 지금 줄을 쳐놨죠. 여기다가. 그죠? 요 까만색으로 요렇게. 요게 무슨 선이에요? 자, 요렇게 요 삼각형으로 수렴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이평선이 5일선, 10일선, 20일선까지 다 몰려 있어요. 단기 이평선이. 자, 그러면 이평선의 성질은 모아지면은 벌어지고 또 벌어지면은 모아지고 이런 수렴과 회귀 현상을 갖다가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것이 주식시장의 원리입니다. 원칙이고요.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21선 이제 다 진짜 완전 오늘 밀집했어요. 이제 방향성이 나와야 돼요. 방향성이 나온다는 거는 아래로 나올 수도 있고 위로도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위로 나오려 그러면은 뭐가 필요해요? 누군가는 위로 끌어올려 줘야 되죠. 그럼 누군가 끌어올려주는 애가 진짜 센 놈이 끌어올려줘야지 우리는 신뢰감을 가지고 아 저게 진짜 올라가겠구나. 자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난 사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비리비리한 놈이 조금 올려가지고 조금 사가지고 좀 올렸어. 진짜 올라갈까? 예, 의구심이 든단 말이에요. 그거 의구심을 신뢰감으로 바꿀 수 있는 게 누구예요? 외국인이잖아요. 외국인. 기관은 그러니까 기관이 들어오면은 아 헷갈려. 글쎄 저 녀석들이 진짜로 들어온 건가 잠깐 들어왔다가 빼먹고 나가려고 그러고 들어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예, 기관 놈들은. 근데 외국인은 삼성전자에서만 한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종목은 기관이 주포일 수도 있고 외국인이 주포일 수도 있고 쌍끌이가 들어와야지만 갈 수도 있고 다 각각 종목마다 올라가는 포인트가 달라요. 올라가는 주가의 상승의 수급 주체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수급의 주체, 수급의 주인, 주체, 주인, 주포 뭐 이런 말을 쓰잖아요. 우리가 뭐 주포가 뭔지도 모르면서 주포 그러죠, 여러분. 근데 자 이게 누구예요? 외국인이다 이거 외국인. 그런데 이 외국인이 정말 중요한 자리에서 지지를 하거나 아니면 전고점 돌파를 할 때 지지나 전고점 돌파 이거 할 때의 수급에 얼마큼 들어와야 된다고요? 200만 주. 그러니까요. 200만 주예요. 200만 주 이상이 들어와 줘야 아 신뢰감을 가질 수 있다 그랬어요. 신뢰감. 그래서 이제 수렴은 다 됐어요. 수렴이 다 된 상태에서 이렇게 수렴이 다 됐죠. 완전히 이제 쫙 이렇게 삼각형으로 수렴을 하고 있어요. 삼각형 수렴 다음에 상방으로 튀기 위해서는 요 전고점 얼마예요? 64,000원이라 그랬어요. 64,000원. 이 64,000원이 1차예요. 64,000원 일단 돌파하면은 65,000원이 이제 최고 고가인데 65,000원 돌파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62,700원에 금요일 가격보다도 0.16% 상승해서 끝났다는 것에 좀 더 희망을 걸고
자, 여기가 바닥이 되려면, 그죠? 여기가 바닥이 되려면은 여기서 떨어지지 않고 오르면 여기가 지금 바닥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렇게 수렴을 해서 삼각형으로 계속해서 지금 한 달 내내 지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바닥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만들고 있다. 자, 과연 오늘 외국인이 들어왔을까요? 하고 짠 하고 보니까 외국인이 팔았네. 자, 이게 이렇게 된다니까요. 자, 이렇게 보면은 외국인이 78만 주가 매도가 나왔고, 그러니까 매수가 이만큼 있으면은 매도가 요만큼 더 큰 거지. 매수도. 자, 이게 더 큰 거예요. 얼마큼 더 크다고요? 78만 주만큼이 더 큰 거예요. 매도가. 예. 자, 그래서 요 78만 주가 오늘 매도가 나왔으니까 어떻게 해요? 음봉이 나와줬다. 예. 그나마 그래도 아랫꼬리를 이렇게 달면서 끝나주는 게 그나마 다행이다. 자, 아직까지는 그나마 외국인이 최근에 계속 그래도 물량이 계속 들어왔어요. 주요한 자리에서 200만 주씩 들어왔다는 것은 이런 자리가 바로 뭐를 나타냈어요? 지지를 했다는 거예요. 21선을 지지하는데 떨어지다 말고 21선에서는 반등 나오고 떨어지다 말고 21선 반등이 나오는데 요 반등 나오는 요 포인트에 외국인이 200만 주가 딱 들어오면서 방어를 해줬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방어를 해준 애는 방어만 했겠어요. 여기서 샀으니까 올라가서 수익이 나야 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끌어올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삼성전자, 자, 요렇게 차트를 좀 좁혀서 보면요. 자, 봐봐요. 바닥에서 요게 뭐예요? 헤드앤숄더를 만들고 단기적으로 추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 이평선을 다 밀집시키고 삼각형 형태의 깃발형 형태, 삼각형 형태죠. 요 패턴을 만들고 요렇게 올라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외국인의 200만 주 이상의 쏘는 게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요게 한 번 더 나와주기를 기대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삼성전자 오늘은 외국인이 안 들어왔지만 중요한 것은 돌파 때 들어와 줘야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삼성전자의 추가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줄을 거는 거를 지금 계속 안 지우고 있어요. 왜냐면 딱 이제 삼각 수렴이 됐기 때문에 요 줄에 요 까만 줄 있죠. 요렇게 지금 줄을 쳐놨어요. 요 줄에 상단으로 돌파를 하느냐, 하단으로 돌파를 하느냐.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상단으로 돌파를 하게 되려 그러면은 외국인의 수급이 중요하다. 그 얘기를 갖다가 굉장히 강조해서 드렸죠. 자, 그리고 외국인이 만약에 판다, 수급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은 요 하단을 깨고 내려가게 된다. 요거예요. 그죠? 예. 자, 그래서 오늘이 이제 점점 중요한 날이 되는데 어제는 요렇게 아래 꼬리를 길게 달고 요 추세선 있죠. 요 하단 추세선이요. 요 추세선을 지지를 해서 지켰어요. 근데 오늘은 반등이 앞만 봐도 안 나오는 거야. 그러더니 음봉으로 딱 이렇게 깼어요. 한 번 정도 살짝 이탈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전저점을 깨지는 않았어요. 전저점이 62,000원이에요. 근데 오늘 종가가 62,100원입니다. 100원 차이로 안 깼어요. 안 깬 건 안 깬 거예요. 예. 그런데 추세선은 깼어요. 그죠? 여기 지금 보이시죠? 요 까만색 선은 깼단 말이에요. 이거 지금 안 보일 수 있으니까 크게 볼게요. 자, 이거 봐요. 자, 요거 봐봐요. 요 크게 볼게요. 봐요. 요 오늘 캔들이 이 까만 선 있죠? 요 까만 선. 요 까만 선을 깼어요, 오늘. 그죠? 그나마 얘가 지금 지지받았던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그죠? 요 지지받았던 라인의 전저점은, 직전 저점은 62,000원이라 그랬어요. 요 62,000원은 안 깼어요. 그죠? 그나마 천만 다행이에요. 근데 내일이 중요해요. 요게 깼는데 이게 과연 그 외국인이 그런 샀는지 안 샀는지를 봐야 돼요. 그죠? 그래서 딱 보니까 안 샀네. 안 샀어. 이거 봐요. 이런다니까요. 정말 어쩜 이렇게 그냥 좀 외국인이 안 사도 좀 반등 좀 주고 좀 지지를 해주면은 안 될까? 좀 그래요. 그죠? 오로지 그냥 삼성전자는 정말 거의 한 99%? 99%가 정말 뭐 100%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냥 99점
99.99%는 그냥 외국인의 이 수급에 좌우를 해요. 너무 2년 동안 지금 3년째 아니구나 2년이 3년째구나. 3년째 홍주식에서 삼성전자를 거의 매일 해요. 근데 매일 하면서도 외국인 수급 이 얘기를 매일 해주는데 정말로 정말 3년 동안 보면서 저도 말하면서도 느끼고 또 여러분들도 계속 보면서 느끼시겠지만은 정말 외국인에 너무 좌우를 합니다. 예. 외국인이 좀 안 사줬다고 쬐끔 팔았다고 6만 2천 주 팔았어요. 어제 78만 주 팔고 살 때는 100만 주, 막 200만 주, 300만 주씩 사요. 근데 요만큼 팔았다고요. 요만큼. 정말 예, 살 때 막 500만 주도 사고 700만 주도 사고 이랬는데 팔 때 이거에 한 10분의 1, 5분의 1밖에 안 되는 78만 주, 뭐 6만 2천 주 이 정도 팔았다고 막 떨어져요. 야, 참 대단하죠. 예. 그만큼 삼성전자는 외국인한테 그냥 쥐락펴락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참 외국인의 주식이 외국인의 수급이 너무 우리나라는 이 정말 영향이 너무 아주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 아주 그냥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쉽습니다. 삼성전자 하는 거는 그냥 외국인 보고 따라하면 됩니다. 네. 외국인이 팔면 팔고 사면 사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그거 여러분 모른단 말이에요. 보면서도 희한하게 몰라요. 예. 그만큼 하는 게 어렵다 이거예요. 그래서 홍주식에서 이렇게 매일 설명을 해드리는데 매일 설명하면서도 어때요? 예, 다 맞죠. 단기적으로는 딱딱 맞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 요렇게 기술적 분석이 정확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자, 요 삼각 수렴이 됐어요. 요거 또 빠지니까 앞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은데 매도세가 커요, 작아요? 작죠. 그러면 언제든지 요렇게 해서 여기서 요 추세선을 다시 양봉으로 요렇게 빨간색으로 딱 나오면서 이렇게 끌어올리면 이렇게 올리면 뭐가 돼요? 요런 걸 바로 복귀 타다 그래. 복귀. 다시 지지선 안으로 내부로 복귀한다. 요런 캔들이 나오고 나서 다시 요렇게 돌파를 해주잖아요. 근데 돌파할 때 64,000원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64,000원을 돌파할 때 외국인의 수급이 최소 200만 주 이상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신뢰감을 가지고 65,000원까지도 바라볼 수가 있다 이겁니다. 자, 다시 요 추세선을 다시 돌파하는 요런 걸 뭐라 그래요? 깨는 지지라 그래요. 추세선이건 전저점이건 이평선이건 어느 특정한 라인을 깼다가 다시 올라갔을 때, 근데 깼다가 살짝 깨야 돼요. 이렇게 살짝 깼다가 다시 올라갔을 때가 폭발적인 시세가 나올 수 있다. 이런 걸 바로 뭐라 그런다고? 깨는 지지. 예, 요거예요. 깨는 지지. 자, 그래서 깨는 지지가 나와주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자, 보세요. 중심선을 계속 지지를 하던 삼성전자가 요 봐요. 여기 딱 깼죠. 이렇게 중심선을 깼다가 하루 깼어요. 하루 이틀 3일 있다가 복귀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강력하게 복귀를 딱 하는 거. 깼다가 3일 만에 복귀를 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슈퍼 상승이 나온다 이거예요. 이때. 예. 자, 저는 요걸 갖다가 이렇게 좀 내렸다가 살짝 깼다가 샥 하고선 올려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면은 이번 판이야말로 65,000원을 돌파할 수 있는 찬스가 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삼성전자 살짝 눌리고는 있지만 어떻게 해요? 예. 외국인의 수급이 돌아서면서 깨는 지지로 여기서 양봉 하나가 나오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만약에 떨어진다. 그럼 어디서 또 지지가 되는 거예요? 61,000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라인. 거기가 이제 60일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59,000원. 왜? 여기에 120일선이 있으니까. 이런 자리가 또 한번 반등의 포인트가 될 수 있고, 여기서도 외국인의 수급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자, 살짝 위태위태한데 외국인의 수급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자, 이번 주에 다시 한번
예, 반등해 주기를 63,000원 위로 반등해 주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카카오입니다. 자, 카카오는 자, 삼성전자 전일 이 기준선 요 밑에 요 제가 이제 한 3일 전 4일 전부터 요 수렴을 하고 있다. 요렇게 그죠? 예. 요렇게 고점을 연결시키고 아래 저점을 이렇게 연결시키면은 요런 삼각형이 나온다. 그죠? 예. 삼각형이 나오는데 요 삼각형이라는 것은 즉 이평선과 주가가 점점 이격을 좁히면서 수렴을 하는 것이다. 그래. 수렴. 그러니까 모인다 이거예요. 예, 모인다. 주가의 원리는요. 항상 모이면 위던 아래던 어느 방향성이 나오게 됩니다. 방향성이 나오게 되는데 또 방향성이 나와서 이격이 벌어지잖아요. 벌어지면은 다시 또 좁아지면서 반대 방향으로 또 움직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며칠 전부터 이 아래 이제 까만 선 위에 이제 요 까만 선이요. 요 선을 이제 쭉 거놓고 그죠? 미리 거놓고 이 선 깨면은 밑으로 빠질 거예요. 또는 이 선을 위에 선을 돌파하면 위로 갈 거예요. 라고 이제 설명을 계속해서 드렸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뭐냐? 바로 외국인의 수급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외국인의 수급이 요렇게 자꾸 하단선을 건들고 있을 때 어제 그랬어요.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고 외국인이 과연 들어왔느냐 하고 했을 때 외국인을 딱 보니까 안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죠? 3일째 지금 외국인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3일째 어떻게 해요? 요 하단선을 살살 조금씩 깨길래 아 이거 안 들어오고 깨지니까 밑으로 하락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하락을 계속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 조정을 받으면 어느 정도까지 떨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다시 반등이 나오게 된다. 그 떨어졌다가 반등이 나오는 자리가 바로 이제 여러분께 알려드릴 자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러면서 자 그랬더니 오늘 어때요? 역시 어제 미국장이 뚝 떨어지면서 오늘 이 삼성전자도 떨어졌죠. 이렇게 떨어졌을 때 일단 최종 자리를 먼저 봐요. 최종 자리. 최종 여기까지 오면은 네 진짜 밀릴 만큼 밀렸다. 반등이 나올 타이밍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 바로 여기 어디요? 중심선이에요. 자 그래서 삼성전자가 중심선 위로 복귀를 해서 올라간 다음에 시세가 한번 나고 그리고 나서 떨어졌다. 그러면 이 중심선 자리가 바로 또 반등의 포인트가 된다 이겁니다. 여태까지 삼성전자를 쭉 보면은 자 삼성전자의 지난 차트들을 종합해서 보면은 이렇게 중심선이 계속해서 우하향을 하면서 꺾여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럼 주가도 계속해서 하방 추세를 그릴 수밖에 없는 거고 반등을 했다가 중심선을 깨면 주가가 하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살짝 깼다가 복귀를 하잖아요. 빠른 시간에 복귀를 하면은 다시 주가는 반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만큼 중심선의 가격이 중요한 것인데 최근에 삼성전자가 몇 년 만에 지금 3년 만에 지금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냐면은 중심선이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해서 수평하고 내리고 수평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계단의 모양을 띠면서 가는데 지금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부분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올라가게 되면은 주가가 상승하고 또 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 조정이 나왔을 때 바로 이 자리가 지지 자리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께 요 중심선 여러분들도 똑같이 스마트폰이나 또는 컴퓨터에 설치를 해서 볼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것을 지금 생각난 김에 딱 드려야겠어요. 여기 보면은 중심선 설정하는 방법 PC 버전이 있고 이제 모바일 버전이 있어요. 예, 그래서 모바일하고 PC하고 정말 쉽게 설정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이 설정을 해놓고 지금 이 종목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PDF 파일로 만들어서 다운을 받아야 되는데 유튜브에는 다운받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요 아래 연락처로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전부 그냥 카톡으로 보내드리면 됩니다. 예. 그래서 문자에다가 2차 전지라고만 써세요. 2차 전지라고만 써서 보내주시면 문자를 보내주시면 그분께 싹 하고선 다 보내드리겠다 이거예요. 중심선. 자, 그래서 중심선 설정 방법, 예, 요거 똑같이 만들면은 스마트폰이나 모바일에서도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요런 자리가 바로 또 지지 또는 저항의 자리가 돼서 주가가 올랐다가 내려왔을 때, 아,
여기까지 내려오면은 반등이 나오겠구나 라는 것을 갖다 알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자, 제가 계속 얘기를 하지만 일단 1차는 1차, 2차가 있어요. 그래서 1차는 여기 60일선, 그죠? 60일선 부근이 1차 지지가 될 수 있고요. 만약에 60일선이 깨지면은 그 다음에 요 밑에 중심선이 있으니까 120일선 부근과 중심선 부근에서의 지지 여부를 보고선 또 반등 포인트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그렇다고 지금부터 막 단박에 이렇게까지 떨어지는 것보다는 서서히, 예. 이러다가 또 안 올 수도 있어요. 중심선까지. 그냥 좀 조금 더 내려오다가 다시 휙 하고 올라갈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렇게 이제 삼각 수렴을 했잖아요. 삼각 수렴을 해놓고 밑으로 뺐다가 다시 올려가지고선 요 양봉이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은 깨는 지지라고 불러요. 중심이 되는, 기준이 되는 요 선 있죠. 이 추세선을 이탈했다가 돌파했을 경우에도 밑에 이탈했다 돌파하게 되면 요런 게 있죠. 요게 뭐가 돼요? 요게 페이크, 요거를 페이크라 그래요. 자, 요게 페이크 캔들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는 페이크가 아닌데, 근데 상관없어요. 예. 페이크가 요렇게 했다가 이렇게 올라가면 얘를 페이크 봉이라고 부르니까. 그냥 그렇게 명칭을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요 추세선 위로 복귀를 해야 될 수도 있고 또는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주가가 만약에 조정을 더 받았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이런 자리가 또 한번 멋진 매수 자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봐봐요. 여러분. 요렇게 요렇게 그림을 그리면요. 요게 뭐예요? 요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저점이 이렇게 계속 낮아서 1번, 2번, 3번 이렇게 고점도 이렇게 낮아져요. 그죠? 그러다가 자, 연말부터 작년 연말이요. 예. 주가가 조정을 보였지만은 전저점을 안 깨고 주가가 이제 반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1월 달에 반등이 나오고 2월 달에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이때 저점이 높아지고 있죠. 지난 저점이 54,000원대예요. 54,000원대를 안 깨고 다시 이번 조정기에 6만원대 초반 정도나 5만원대 후반 요 부근에서 반등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자, 저점이 점점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점이 점점 높아진다는 것은 주가가 조정을 받아도 반등의 소지가 세다. 그리고 최근에 자, 조정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수급이 많아요. 적어요. 매도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막 한번 팔 때 연속해가지고 3일 연속으로 파는 것은 분명 하락세인 것은 맞지만 물량이 크지가 않다. 그리고 한 번씩 이게 큰 물량이 계속 떨어지면은 이제 진짜 하락세로 떨어지는 건데 지금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지지가 되는 라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 라인에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온다면은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는 조정을 보일지라도 그것은 반등을 위한 저점에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에서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지수 차트를 보시면요. 봐봐요. 요 코스피 위에 게 코스피 지수인데 코스피 지수가 지난번에 이렇게 갭을 떠서 한번 출발한 적이 있어요. 그죠? 예. 요렇게. 자, 위에서 박스권을 그리고 있다가 오늘부터 박스권이 이제 살짝 이탈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럼 어디까지 내려올까요? 요 갭을 채우러 온다니까요. 요 갭이요. 예. 요 갭이, 그죠? 요게 갭이 있어요. 요거를 주가가 내려오면서 다 채워요. 그리고 나면 어떻게 돼요? 다시 또 반등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코스피는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또 반등 나올 수 있는 명분이 있고 그리고 코스닥은 이제 다 주가가 이제 쭉 이평선 따라서 가서 잘 가다가 이제 이 이평선을 깨면 어떻게 해요? 깨면 다시 깼다가 반등 나왔다가 깼다가 반등 나오는데 더 올라가지 못하면은 이제 횡보하는 조정장으로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냐? 바로
미국장이 받쳐줘야 됩니다. 어제 미국장이 다우지수가 2% 빠지고요. 나스닥도 2.5%, S&P 500도 2%,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3.3%가 빠지니까 오늘 우리 삼성전자도 1.6%나 빠진 거거든요. 자, 근데 얘가 이제 이렇게 빠지면은요, 빠질 거라고 이렇게 보였었죠. 횡보하고 더 이상 추가 상승이 없으면은 빠집니다. 자, 빠지다가 어떻게 해요? 예, 내려왔을 때에 또 강력한 저항자리를 돌파했을 때 그 지점까지 온다 그러면은 또 반등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삼성전자도 6만 원 초반을 굉장히 지지를 하고 갔기 때문에 자, 6만 원 초반대에서, 그러니까 1번 자리죠. 1번 자리에서의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오늘 이제 반등이 좀 나왔어요. 전일 미국장이 이렇게 보면은, 예, 오른 건 아니고 내리긴 했는데 이제 하락폭이 조금 줄었죠. 반도체 지수도 그렇고 S&P 500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하락폭이 조금 줄고, 나스닥은 조금 이제 보합권이고요. 예, 다들 이제 조금 하락했지만 하락폭이 줄어드니까 오늘 국내 시장이 상대적으로 반등이 셌습니다. 어제 좀 과대 낙폭한 경향이 좀 있어 보였었는데, 자, 삼성전자부터 오늘 갭을 떠가지고선 무려 2.29%나 칩니다. 예, 그런데 딱 봐봐요. 기가 막힌 게 올라가다가 여기 맞고 떨어집니다. 그죠? 예, 이 선이 제가 까만색 이렇게 선 거놓은 거예요. 이거를 지금 한 며칠 전부터 거놓고 여기 위로 돌파하면은 상방, 아래로 돌파하면 하방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깨졌단 말이에요. 깨져서 떨어질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떨어졌죠. 그 다음에 반등 나올 거예요. 6만 원 전저점, 여기 6만 1,000원이니까 전저점이 여기가 일단 1차적인 지지 라인이다 그랬어요. 그죠? 여기 오니까 반등이 나오죠. 참 신기해요. 그죠? 자, 나왔는데 이 저항선을 맞고 떨어져요, 지금. 그러면 얘가 삼성전자가 제대로 복귀를 하려 그러면은 이 까만색 선 거는 거 있죠. 이 위로 주가가 올라가야 돼요. 종가상 올라가야 돼요. 종가상 올라가 줘야 돼요. 근데 지금 올라갔느냐? 못 올라갔어요. 오늘 맞고 떨어졌어요. 내일이고 모레건, 내일이 금요일이니까 내일 다음 주까지 해서 계속해서 올라가 줘서 63,000원 위로 안착을 해 줘야지만 다시 요렇게 깼다가 올라오는 깨는 지지가 완성이 되는 거고요. 예, 이게 완성이 되면 주가는 더 갈 수 있습니다. 과연 이 모습이 나아줄 거냐? 아니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맞고 못 가게 되면 이제 미국장이 오늘 반등이 나와주면은 다행인데, 반등이 안 나와주고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여기서 지금 이게 저항이지. 이 무슨 말이냐면 요 까만색 선이 요게 지지 라인이었어요. 그죠? 지지 라인이었는데 요게 뭐가 됐어요? 깨졌잖아. 깨졌으니까 뭘로 바뀌어요? 저항으로 바뀐다고요. 저항 라인으로. 저항의 라인으로 바뀌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항 맞고선 떨어질 수 있는데, 이 저항을 다시 돌파를 하면 어떻게 돼요? 저항을 돌파하면. 예, 돌파하면은 뭐가 돼요? 강력한 다시 지지의, 예, 작용으로 반등을 줄 수 있다 이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에요, 지금이 삼성전자한테는. 자, 그래서 일단 정말 삼성전자야말로 차트에 정확하게 지지 저항이 맞으면서 갑니다. 아주 멋져요. 그죠? 제가 여기가 전저점입니다. 전저점에서 반등 나올 거예요. 그러면 딱 나오잖아요. 그죠? 맞고 떨어진다. 맞고 돌파한다. 돌파하면은 어떻게 돼요? 누가 들어와야 돼? 외국인이 들어와야 되는데, 외국인이 200만 주 이상이 들어와야지 제대로 된 돌파가 나오고 신뢰성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 200만 주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한번 봅시다.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왔으면 이상한데 안 들어오는 게 맞을걸요? 예, 한번 봅시다. 그거 봐, 안 들어왔잖아.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69만 주예요. 그렇지. 제 말이 틀린 적이 없어요. 200만 주가 들어와야 된다니까. 이런 중요한 라인을 돌파할 때 200만 주 이상이 들어오면서 돌파를 해야 오케이, 신뢰감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오늘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69만 주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마는 거예요. 딱 맞죠? 신기하죠? 바로 이게 삼성전자만 계속해서 3년째 매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삼성전자만 얘기한 게 3년이 아니고요. 한 30년째 보고 있어요, 삼성전자만. 여러분들 한 가지 얘기를 해주면은, 삼성전자가 하한가 가는 거 봤어요? 하한가? 하한가를 간 적은 없는데요. 단 한 번도 없어요. 하한가에 잔량이 호가창에 보인 적은 딱 한 번 있어요. 저는 그걸 봤어요.
언제? 2008년 10월 달에 2008년 10월 28일인가? 요 날이 삼성전자가 하한가 잔량이 나왔던 날이에요. 이거를 캡처를 해놨는데 컴퓨터가 어디 가버리는 바람 컴퓨터가 바뀌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요 없어졌는데 저도 진짜 처음 봤어요. 예, 하한가에 잔량이 있는 거. 삼성전자 하한가 잔량. 앞으로는 평생 못 봐요. 왜냐? 그때는 상한가 하한가가 15%였는데 지금은 30%예요. 그죠? 하한가 갈래도 마이너스 30%가 나와야 되니까 그런 날은 삼성전자가 망하지 않은 이상 그런 날은 이제 앞으로는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평생 여러분들은 못 봐요. 저는 봤어요. 상한가 하한가가 15%였던 시절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때도 삼성전자 맨날 삼성전자. 예. 그러니까 이렇게 딱딱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어떻게 해요? 외국인 200만 주 들어오면서 62,500원, 즉 63,000원까지 안착. 요거 하나만 딱 보고 있으면 됩니다. 아셨죠? 자, 삼성전자 오늘도 내렸죠. 자, 이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움직여요. 자, 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 줄을 제가 지금 며칠 전부터 계속 거놓고 추세선이 이렇게 딱 완성이 됐다. 그런데 요 추세선을 상방으로 뚫지 하방으로 돌파를 할지 깰지 하방으로 깰지. 예. 그랬더니 외국인이 팔죠. 팔았으니까 깨지는 거 보고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떨어졌어요. 그죠? 근데 여기가 전저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래량이 터진 굉장히 중요한 음봉입니다. 이 음봉이. 그런데 이 가격이 얼마예요? 61,000원이에요. 그래서 61,000원을 지지를 할 겁니다. 그랬더니 정확하게 딱 찍고 반등이 나왔어요. 그죠? 반등이 나왔는데 외국인이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외국인의 신뢰성 있는 수치가 얼마예요, 여러분? 200만 주예요. 항상 제가 강조를 하죠. 200만 주 이상이 돼야 된다고. 그랬더니 60만 주가 뜩 들어온 거예요, 어제.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말고 밀리죠. 그죠? 그러니까 그 밀린 자국이 정확하게 어디예요? 딱 여기잖아. 정확한 이 까만색 추세선, 요 선 쫙 거놨잖아, 여기다가. 그죠? 요거 거놓은 요 선을 지금 며칠 전부터 제가 거놓고 이때쯤 걷나? 예, 한 2주 전부터 거놓고선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죠? 여기 맞고 깨지면 떨어지다가 올라왔다가 또 못 가니까 내일 떨어질 거예요. 떨어진다니까. 어쩔 수 없어요. 예. 차트는 정말 정확해요. 왜? 삼성전자니까. 삼성전자야말로 예, 정말 뉴스 이런 거보다도 딱 두 가지만 보면 돼요. 차트하고 수급. 이것만 보면 뉴스가 어떠고 저떠고 해도 다 필요 없어요. 삼성전자 무슨 어떤 걸 무슨 반도체 개발 성공 주가 올라가요. 그런 거는 저기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테마주, 반도체 테마주, 무슨 테마주 이런 애들이나 뉴스 터지면서 주가가 상한가를 치고 올라가는 거지. 삼성전자하고는 아무런 관계 없어요. 그러니까 뉴스 때문에 삼성전자가 올라가고 내린다. 그런 거는 그냥 참고적으로만 보시는 거고요. 그거를 해석을 하는 거는 우리가 해석을 할 게 아니라요. 외국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기관도 삼성전자 컨트롤을 못 합니다. 딱 하나 삼성전자를 컨트롤할 수 있는 애들은 외국인이다. 딱 그것만 아시면 돼요. 그러면은 차트하고 수급. 차트는 왜? 수급이 완벽해요. 매수하는 애들이 하고요. 매도하는 애들이요. 딱 완벽하게 균형을 맞춥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그냥 세력주들, 잡주들 얘네들은 세력 한두 세력이 올리면 올리고 내리면 내리고 좌우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 왜곡된 현상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갖다 이제 얘기를 요렇게 될 거예요, 저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딱딱 맞는 게 어떤 지지 저항이라든지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잘 맞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맞고 떨어졌어.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내가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또 떨어진다고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내려왔어요. 내려오는데 전저점이 지금 61,000원이에요. 이 부분을
반등이 나올라 그러면요. 이 부근에서 지지받고 반등이 나오는 것보다는요. 어차피 떨어지고 맞고 또 떨어지는 거니까 저점을 깨야 돼요. 깼다가 저점을 찍고 반등이 주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안 깨지려고 그러면은 깨트리려는 애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요. 사지를 않아요. 누가 매수세가 붙지를 않아요. 여기를 깨잖아요. 깨면 수익이 나는 애들이 있어요. 깨야지만 수익이 나는 애들. 예. 이게 깼어. 깨가지고선 내려와. 내려오면은 저점이 되면 주가가 싸지잖아요. 싸지면 밑에서 누군가 사죠. 걔가 살 수 있는 가격이 이걸 깨고 내려와야 사겠다 이런다고요. 왜냐하면 여기를 안 깨잖아요. 안 깨고 여기서 살라 그러잖아. 그러면은 사는 애가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거 언젠가 깨질 것 같은데. 불안한데. 여러분이 돈을 갖고 사는 입장이라고 생각해봐요. 저기서 내가 샀다가 저걸 깨면은 떨어질 텐데. 딱 그 생각 들죠. 그러면 여기서 사겠어요? 안 사지.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깨는 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깨는 지지. 어떤 지지 라인이 있어. 이 지지 라인을 계속 지켜가다가 한 번씩 깨지게 되면은 차라리 깨서 저 밑으로 떨어지면 내가 사야지 그 생각한다니까요. 누구나 똑같아요. 이 생각은. 그러니까 깼다가 반등 나오는 게 훨씬 더 반등이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셨죠? 예. 자, 그러면은 요 라인을 61,000원을 이제 한번 지지는 해줬어. 그러니까 딱 맞췄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걸 깨요. 깨면 이제 61선이 이제 그나마 버티고 있는데 요것보다는 요렇게 봐봐요. 이렇게. 첫 번째 지지 라인, 두 번째 지지 라인이 어디예요? 여기 이제 요 중심선하고 그 다음에 여기 누구냐? 121선. 예. 중심선하고 121선이 밑에 딱 깔고 있단 말이에요. 얘가 떨어지면은 여기 부근에서는 다시 올라서도 저점이니까 누군가는 싸게 살 거라 이거예요. 누군가가 누구예요? 바로 외국인 200만 주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여기다 이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떨어지면 이제 또 떨어져요. 근데 떨어졌다가 올라간다고. 그렇게 떨어졌다가 올라가야 제대로 올라갈 수 있다고요. 왜? 누군가가 싸게 사야 끌어올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지금 살까요? 팔까요? 한번 봐봐요. 오늘 팔았네. 그나마 그래도 외국인이 주가가 상승 출발해가지고 내려서 그런지 많이는 안 팔았어요. 그냥 파는 애가 좀 더 많았을 뿐이에요. 단 개미가 샀다는 게 이제 요게 조금 별로지. 예. 자, 그래서 그나마 외국인이 이 정도면은 진짜 양호한 거예요. 사는 애가 파는 애가 있는데 이게 매수고요. 매도잖아요. 그러면 거의 비슷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왜냐면은 얘가 6,000주 정도, 6,486주 정도만 좀 더 많아요. 파는 애가. 크게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주가가 그나마 외국인이 막 팔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한번 요 부분을 살짝 깼다가 여기 이제 여기 지지 라인이 6만 원이 또 강력한 라운드 피겨 지지죠. 자, 이 부분이건 요 부분이건 내려오게 되면 그죠? 내려오게 되면 자, 이 부분을 돌파를 못 하고 깼다가 다시 한번 또 반등을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로 한번 외국인의 수급 200만 주 이상 한번 멋지게 들어오는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